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전일 제가 이제 외국인이 대량 한번 또 단타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단기 매매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쭉 안 들어오다가 한번 쑥 들어오면은 35만 주 들어오면은 다음날 반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는 조정 기간이고요. 조정을 충분히 거쳐야지 또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조정 구간에서는 단타의 천국이다. 카카오 단타치기 얼마나 좋아요. 물량 마음껏 실을 수 몇 억씩 몇십억씩 사도 티도 안 나죠. 그러니까 치고선 한 3%에서 5%씩 딱 먹는 거예요. 오늘도 한 4% 정도 올랐죠. 전일에 음봉에 싹 들어왔으니까 오늘 싹 먹고 지금 오늘도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24만 주 정도 들어왔으면 내일 되면 좀 팔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일 21선이 이렇게 또 위에 딱 있어요. 그러면은 팔건 말건 여기는 어차피 조정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갈라 그러면 충분히 또 21선 맞고 조정 맞고 또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또 올라타면은 그 다음에 좀 더 가고 또 올라가다가 전고점 막히면 또 내려왔다가 조정을 좀 충분히 보이고선 또 갑니다. 자, 가긴 가요. 근데 조정을 보이고 간다. 자,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걸 보고선 나도 이제 카카오로 단타를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21선을 막고 돌려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 61선 근처에 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저점 정확하게 보면은 14만 2,500원. 자, 기억해요. 14만 2,500원. 여기가 이제 최저점입니다. 자, 이 부근까지 지금 왔어요. 정확하게. 그죠? 어제도 14만 3천원. 500원 차이가 한호가죠. 한호가 차이로 정확하게 왔죠? 오니까 또 반등 나옵니다. 자, 나중에 또 이제 올라가다가 21선 맞고 조정이 나와서 자, 여기 오면은 6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단기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또 단기 반등을 또 한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카오는 단기 반등 자리마다 들어가서 단기 반등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오늘은 전일 21선을 깨고 자, 이런 투매가 나왔지만은 자, 오늘은 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21선을 지금 쭉 타고 가던 애가 21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는 21선이 지지 역할에서 저항 역할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21선을까지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5구선 넘어가면, 즉 44만 원을 다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요 전고점이었던 46만 원 위로 이제 갈 힘이 생기는 거고, 요렇게 넘지를 못하게 되면은 가다가 말고 이제 여기서 양 또 여기서는 양 이렇게 하면서 21선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여기서 보일 겁니다. 보이다가 며칠 동안 보였는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이제 또 팔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와요? 61선이 지금 40만원 근처까지 다 올라왔어요. 중심선도 40만원, 61선도 40만원. 그러면 다음번에 내려오게 되면 61선 부근이 또 한번 반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지라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수급이다. 자, 일단 네이버는 최근에는 기관이 조금이나마 사요.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은 그냥 이때부터, 외국인은 딱 요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7월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관이 받아주는 형국이다. 자, 그런데 추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이 21선 위로 이렇게 타야 된다. 즉 44만 원 위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돌파 못하면은 횡보하다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자, 40만 원에 61선이 또 매수의 시점이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아주 멋진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죠. 자, 그런데 드디어 어제 외국인이 대박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역시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한번 급등이 났으니까 한번 121선 근처에서 한번 살짝 눌렸다가 요렇게 간다. 요런 또 시나리오를 한번 봤었는데 세네요. 오늘 그냥 121선을 그냥 갭으로 돌파시키면서 장중에 83,000원을
넘어주는 자 이러한 모습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즉 지난번 고점 83,000원대를 돌파를 해줘야 진정한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오늘 83,000원까지 또 장중에 찍어주는 자 이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예, 오늘도 아주 멋져요. 전일에 770만 주, 오늘 630만 주 넘게 들어오고 기관은 이때부터였죠. 78,400원 무렵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때부터 7월 20일이니까 요때였어요. 예,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관에서는 계속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최저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78,400원이죠. 78,400원을 종가상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날 장중에 살짝 낮게 시작했지만 미국장 영향으로 살짝 낮게 시작했지만 바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어쨌든 종가상 78,400원을 지지해준다. 이거를 눈치채고선 기관은 이 약사 빠르게 요 저점에서 싹 들어왔어요. 예,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 때 그냥 8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의 관점이다. 항상 8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문의가 와요. 이거 지금 8만 원 위로 올라갔는데 8만 2천 원인데 살까요? 조금 있으면은 8만 원 이하로 또 한번 내려올 텐데요. 예, 그때가 또 저점의 타이밍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려서 8만 원 이하에서 매수 기회를 주고 이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전날이었죠. 요날. 예, 요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21선 콕 찍었는데 여기서는 21선을 돌파시켜 주면은 추세가 난다. 네, 그랬더니 외국인이 이제 대량으로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8.15 가석방이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된 것은 이미 7월 말부터예요. 근데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외국인이 여기서 지금 들어올립니다. 단 이때 나온 뉴스가 인텔을 계속 누르고 삼성전자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과연 외국인이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왜 그러냐? 자,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이 저점이라는 것을 알고 기관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1선을 딱 돌리는 요런 자리. 즉 뭐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삼성전자를 만드는 것은 외국인이고 그 주요한 변곡점 자리에서 탁 튕겨주는 역할. 예. 딱 전고점을 돌파시켜준다든지 하락하는 것을 하락세를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탄을 준다든지 이런 변곡점에서의 역할을 갖다가 딱 해주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다. 자, 그러면서 대박 물량이 들어왔다. 자, 그런데 어제 들어온 물량이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어제 들어온 물량이 JP모건에서 들어왔어요. 그죠? JP모건 서울하고 이 메릴린치가 이제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보통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뭐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통 보이는 게 이 대표적인 게 메릴린치예요. 그러니까 메릴린치가 들어오면은 이거 외국계 증권사니까 외국인 아니야? 그러는데 외국이긴 외국인데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즉 뭐예요? 자,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예, 이쪽 외국계 계좌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외국인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국인이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서 그러면 싹 팔아먹고 나가요. 그게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전법이에요. 아주 대단한 놈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까지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요. 예, 메릴린치, 뭐 JP모간 이런 데서 들어오면은 이거 검은머리 외국인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100% 항상 예, 메릴린치라고 해서 또 이 JP모건이라 그래가지고선 검은머리가 100%인 것은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대형주들이요, 그냥 소형주들, 예, 중소형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득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이 시가총액 뭐 SK하이닉스 같이 1, 2위를 다투는 이 대형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에 들어오는 거는요, 예,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입니다. 아셨죠? 예. 왜냐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이 1%, 2% 먹자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무지하게 이 초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는 보이죠. 근데 이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 해서 한 4% 정도 됩니다. 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 소형주를 한번 딱 찍어서 보면은 단봉이 봉이 쬐까맣게 보이잖아요. 이게 5.8%예요. 삼성전자 이틀 동안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서 들어온
이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조그만 단봉으로 보이는데 이게 5.8%. 삼성전자는 엄청난 장대 양봉으로 보이고 오늘 막 갭을 떠서 막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4.6%예요. 예. 자, 틀리죠. 예. 자,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창구가 이제 들어와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단타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단타지 1% 뛰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증권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다. 자, 그랬더니 외국인이 또 오늘 630만 주, 40만 주 가까이, 기관에 또 350만 주 자 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서도 HSBC 자 요런 회사에서 또 왕창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83,000원 전고점을 딱 찍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1선도 돌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이제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뭐 실적 발표 날라 그러면 3분기 실적이 10월 초에나 나오죠. 예. 그리고 8.15에는 또 이제 이 총수가 이제 다시 또 경영에 복귀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게 되고, 자 이제 또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죠. 이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하락 추세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83,000원대를 이제 바로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올랐다가 121선 지지받고 61선까지 이제 밀릴 것도 없어요. 121선 돌파했으니까 121선만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요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이 지금 120, 60, 20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일선이 이제 점점 뚫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선 21선도 요렇게 돌려요. 61선,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으면은 슬슬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 추세 전환에, 이평선 추세 전환의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21선, 61선 다른 선이 아니고, 그러면은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데 주가가 이 위에서만 놀아준다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가장 긴 박스권이었던 이 86,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또 9만원, 10만원까지도 향후에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이 연타석으로 들어와 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볼 타이밍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역시 이제 이 갭을 떠서 60일선을 칵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0일선까지는 그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딱 찍었어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120, 60, 20, 15 완전 역배열이에요. 완전 역배열이니까 여기서 이제 쫙 올라가요. 60일선 찍고 이 21선 위에서만 좀 버텨줍니다. 즉 12만원대에서만 좀 버텨주면 슬슬 이제 이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먼저 돌파시켜 올라주고 이평선이 따라가주는, 그리고 나서 조정받을 때도 이평선을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이렇게 계단식의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저항선, 저항의 라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때부터 60일선이죠. 60일선. 60일선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21선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반등 줄 때 21선까지 단박에 이 돌파를 시켜줬어요. 그리고선 60일선 딱 오니까 이제 60일선까지 다 왔다 해서 이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바닥에서 들어온 물량이 좀 나오긴 하지만, 자 2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60일선도 이제 또 돌파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틀 동안 누가 들어왔다? 기관에서 들어왔는데 오늘까지도 기관에서 연타석 3일 동안 들어와주고, 자 외국인도 이틀 동안 쌍끌이로 들어와주고,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았어요. 60일선 저항되니까 좀 파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기관에서 이제 수급이 외국인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저점 찍고 60일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전일에 이제 5일선 이제 딱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11선 위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현대차도 물론 이제 역배열이 이제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동안 정배열이었다가 이제 역배열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을 주는 타이밍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차도 좀 길게 보면은 제가 항상 요 현대차 줄 거놓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전저점을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선 있기 때문에 21만 원대만 안 깨주면 된다. 자, 그리고 근데 22만 원대가 이제 두 번째 저점이었었는데, 자, 이 저점 부근을 깼다가 다음 날 이렇게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깨는 지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단기 이평선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돌파돼야 되는 것이 5일선입니다. 그 5일선을 현대차가 전일에 돌파를 시켜주면서 기관이 수급이 싹 들어왔어요. 예, 이 누가 들어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관에서 원래 현대차는 좀 컨트롤하는 종목이니까 기관에서 오늘 들어와 줬고, 전전일에는 또 조금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버텨줍니다. 근데 외국인은 아직 주회장창 팔아요. 근데 외국인의 파는 물량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는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현대차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지난번에 이 5월달, 6월달에도 다 그랬어요. 하락한 이후에 깨지니, 전저점을 깨니 안 깨니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저점을 지지를 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일단 21선까지만 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1선 돌파하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저점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눌림, 그리고 나가지고선 다시 한번 또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모양이랑 비슷하게 되면서, 이때도 21선을 못 넘고 있다가 넘고 나서 21선 지지받고 반등 나왔죠. 똑같아요. 넘고 나서 지지받고 반등. 자, 요 패턴이 나오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기관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외국인도 딱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추세가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25만 원대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다 지금 깨는 지지가 나와요. 계속해서 85,000원대를 지지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한번 지난 금요일날 깬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죠.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반등이 더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전저점 지지하던 부분을 갖다 깼을 경우에 누군가는 저점이 깨졌으니까 팔아야지 그러고 냅다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확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너 털렸어, 이제부터는 끌어올릴 거야 하고선 이 물량 받은 애들이 싹 끌어올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외국인 기관이 이 페이크를 주고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아는 85,000원대로 복귀를 했고요. 자, 오늘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수급적인 면에서 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양봉 3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기관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다. 자, 이제는 이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의 상단이 89,000원대를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역시 75만 원대에서 자, 이제 21선 누웠기 때문에 별로 이평선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세는 상승 추세 속에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돌파시켰을 경우에 8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만 원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역시 오늘도 21선 별로 의미 없이 옆으로 이제 누웠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71만 원대를 깨지 않고 버텨주면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는 좀 더 보유의 관점이고요. 또 신규 매수자는 여기는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요 날이었어요. 바로 요때에 이제 이 매수 타이밍이 왔고, 자, 요때가 바로 추세가 전환하는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일선, 10일선. 10일선을 일단 대응선으로 봤죠. 11선이 깨지면 일단 매도의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추세가 끝난다. 마지막으로는 21선이다. 21선은 이제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고 보유자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보는 자리고, 그리고 나는 길게 보겠다, 80만 원까지 보겠다는 분들은 자, 여기 71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서 버티기 작전. 자, 그리고 지금은 버틴 이후에 저점의 자리 또는 돌파한 다음에 전고점 돌파까지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 SDI가 지금까지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수급은 아직까지 짱짱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 자, 물론 일부 물량이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있어요. 외국인은 오늘 팔고 기관은 오늘 조금 샀어요. 자, 그런데 이 사고 파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관망세기 때문에 71만 원대를 유지를 하는 것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저렇게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해주면 일단 버티긴 버팁니다. 자, 이 이후에 힘 모으기를 해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해줄지를 지켜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KB금융요. 자, KB금융, 자, 오늘도 이제 반등 잘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렇게 쌍바닥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121선을 기준으로 두고, 자, 요 밑에서 지금 딱 쌍바닥 만들고 121선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자, 기관이 쭉 들어올 때는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이 좀 팔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자, 이러면서 자, 오늘 21선 위로 딱 돌았으니까 어때요? 그동안 21선까지 못 갔죠. 이게 똑같아요. 11선까지 오고 눌렸다가 11선 돌파하고 21선 눌렸다가, 자, 오늘 21선 돌파. 자, 패턴이 똑같죠. 그 패턴이에요. 자, 대형주의 패턴은 거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전 이평선까지 올라가고 눌리고, 그 다음 이평선 돌파하고, 그 다음 이평선까지 올라가고 또 눌리고, 돌파하고 눌리고, 이런 패턴인데, 뭐 갑자기 이격이 좀 좁아진 상태에서는 다 한꺼번에 뚫어버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근데 이제 다 뚫어버리는 경우보다도 일반적인 경우 거의 한 80% 이상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이 패턴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21선 맞고 떨어졌다가 전저점 안 깨니까 21선 돌파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린 거예요.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이 외국인이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21선을 안착했기 때문에, 자, 53,000원이 일단 직전 박스권의 상단이죠. 여기 53,000원을 돌파 시에는 그 다음 61선까지는 일단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요. 자, 신한지주도 지난번에 21선을 딱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조정을 딱 받죠. 그동안에 지지됐던 선은 121선이란 말이죠. 자, 이 121선을 정확하게 딱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누가 들어와요, 얘는? 신한지주도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와주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바닥권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쭉 조정받으면서 121선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신한지주도 21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61선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 중에 특히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자, 이렇게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들을 일단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난번처럼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최저점 찍고요. 자,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 눌리고 21선 지지, 그리고 61선 돌파, 자, 121선 저항 맞고 21선 지지 계속, 그쵸? 올라가서 저항 맞고 조정받고 저항 맞고 조정받고 저항 맞고 돌파하고 추세.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기는 21선이 지금 121선을 골든 크로스를 여기서 했죠. 요 부분에서. 자, 그러면은 21선이 요렇게 올라가면서 19만 원. 여기가 중요해요. 이평선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가 이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안 떨어지고선 좀 버텨주잖아요. 20만 원까지 가게 된 다음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
21선이 슬슬슬슬 올라가면서 이 19만원, 예, 그동안의 고점을 잃었던 이 19만원대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이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면서 반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기도 좀 작게 보면은, 자, 일단은 20만원이요. 자, 정확하게, 자, 20만 1,000원 부근, 자, 이 윗골이 달린 이 전고점이요. 딱 여기가 이제 20만원권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돌파시켜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기관은 수급이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쌍끌이로. 근데 오늘은 좀 팔았어요. 자, 오늘은 조금 팔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21선 이제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추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안 깨진다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DLENC입니다. 자, DLENC도 계속해서 14만 5천원대를 일단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에서는 틈틈이 들어오는데, 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기관에서도. 자, 외국인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관이죠. 기관이 이 14만 5천원, 자, 여기 돌파할 때, 직전 고점 돌파할 때부터 요때부터였어요. 요때부터 쫙 하고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어요. 최근까지도 기관에서는 계속 삽니다. 예. 즉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했으니까 급등 이후에 조정, 자, 그리고 나서 돌려서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에서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그거를 알고 그냥 냅다 지금 팔아요. 여기서 들어온 걸 알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이 위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팔아올기 위해서는 지지받고선 전고점 이상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된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외국인은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받아주니까 외국인이 얼씨구 나고 파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은 요 밑에 샀으니까. 자, 그래서 DLENC는 14만 5천원대를 한번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14만 5천원대 지지가 끝나면, 그리고 나서 돌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1선 이렇게 내려오죠. 요 부근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면은 21선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61선을 갖다 이제 이탈을 이때 했죠. 이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면서 확 하고 내렸지만은, 자, 전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버티는 것도 중요한데, 이 현대건설은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죠. 121선도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61선을 돌파를 해서 빨리 이렇게 61선 위에 안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외국인 기관은 최근에 현대건설은 조금 팔아요. 하루는 들어왔는데 하루는 팔고 뭐 이런 형상이긴 해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은 일단은 54,000원대는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61선 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만약에 못 넣는다면은 어디가 지지선이냐? 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5만원권이요. 여기에 121선, 중심선, 지지선 다 있어요. 현대건설은 내려오려면은 그냥 빨리 내려왔다가 확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지될 것 같으면은 61선 위로 빨리 올라서야 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패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지난번에 금요일날 이제 한번 투매가 딱 나오고 나서 나왔지만은 전저점 부근을 이제 버틴다. 자, 이렇게 캔들이 이 장대 음봉에서 좀 작아지면 단봉이 나오면서 이 거래량이 줄는데 이 캔들의 크기가 작아졌죠. 이렇게 단봉으로. 이렇게 되면은 버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버티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역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이 떨어지는 날 하루만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 그 다음부터는 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삽니다. 이때도 계속 샀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자,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늘 또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자, 이렇게 되면은 LG전자는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해줬다. 자,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15만 7천원권에서 16만 7천원대에 LG전자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5만 7천원대 전저점 부근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박스권 상단으로의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해야 진짜 많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박스권이 뭐예요? 힘 모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켰을 때가 추세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다. 자, 그것을 LG전자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저점 지지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자, 연일 날씨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